안녕하세요. 강남 아름다운 유해과 이주연 대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결절의 유병률은 높아집니다.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하게 발견이 되며 4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증가하고 특히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갑상선 결절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전체 갑상선 결절 환자의 7에서 15% 정도입니다.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 갑상선 결절이 딱딱하게 만져진다거나 결절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쉰 목소리를 동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먼저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없는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암의 고위험군이시라면 매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1cm 이상의 크기의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혈액 검사인 갑상선 기능 검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결절인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고형 결절이라면 암 진단을 위해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새침 흡입 검사는 마취할 필요가 없을 만큼 통증이 거의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갑상선 초음파 유도화 총조직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갑상선암의 진단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모든 갑상선 결절에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록으로 알려진 단순 낭성 결절인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1% 미만으로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낭성 결절이 아닌 경우 결절의 크기와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새침 흡입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cm보다 작고 모양이 예쁜 결절인 경우라면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기보다는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임상적으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중요한 초음파 소견은 무엇일까요? 갑상선 결절 내에 하얗게 미세석회화가 관찰되거나 갑상선 결절의 경계가 불규칙적이거나 결절 종축의 길이가 횡축의 길이보다 길거나 갑상선 결절이 주변부의 근육보다 더욱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서 갑상선암 의심소견이라면 반드시 새침 흡입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초음파상 갑상선암으로 의심되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세포를 현미경 관찰로 병리학적 진단을 하여 베데스다 시스템의 6단계 중에 하나로 보고가 됩니다. 즉, 진단 부적합, 양성, 이형성, 여포 종양 의심, 악성 의심, 악성으로 나눠집니다. 새침 흡입 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실제 갑상선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되면 갑상선 결절을 포함한 갑상선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진단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기에 검체가 부족한 경우지만 갑상선암도 배제할 수가 없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드시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은 필요 없지만 지속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 주기는 갑상선암 의심 소견 여부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 2년 간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새침 흡입 세포 검사 결과가 이형성, 여포 종양 의심, 악성 의심으로 나온 경우에는 갑상선의 결절의 크기, 초음파상 갑상선암 의심 소견, 환자의 갑상선암 위험인자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상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추적 검사와 새침 흡입 세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갑상선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양 유전자 변이 검사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이 불편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갑상선 초음파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갑상선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